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거론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예 언론 탄압이 일상화되어 있던 1970년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선관위를 질타하는 유튜버를 동영상에 올렸더니 민주당이 구글에 신고했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이재명은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 매체를 후원하는 광고주를 압박해서 광고를 중단시키는 일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큰일 낼 사람이 아닐까,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언론사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실제 권력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언론 탄압은 일상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입털막, 코털막, 눈털막 모두 다 맞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은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스카이데일리의 광고주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야말로 7, 80년대에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 이재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은행연합회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은행권 현장 간담회 이런 행사를 가졌죠. 이 행사조차도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이 지금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은행장들, 시중은행장들, 6개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스카이데일리를 콕 찍어서 은행권의 광고 지원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압박을 받은 국민은행은 광고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에 연락해왔고 스카이데일리는 이재명의 압박으로 광고 중단 의사를 알려온 국민은행의 광고를 지면에서 아예 빼버리고 백지 광고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유신 독재에 반대하던 동아일보가 과거 백지 광고를 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마치 19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의 언론상으로 지금 이재명이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발칵하는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한미 군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 국적의 간첩들이 평택강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이 확인됐다. 그렇게 16일 처음 보도를 했죠. 처음 보도를 한 이후 계속해서 지금 관련 보도 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TV조선과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은 당시 그날 비공개 면담에서 조용병 은행연합 회장을 비롯한 6대 은행장들에게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아느냐 이렇게 매체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가장 많은 광고를 한 국민은행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행장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상한 언론사인데 국민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거론했던 것이죠.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하는 꼴이 늘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하는 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죠.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해놓고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국민은행장뿐만 아니고 참석한 모든 은행장들에게 스카이데일리에 앞으로 광고를 주지 마라. 광고를 주면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말이나 이런 경고나 다름없는 말이죠.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정교사를 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이 그냥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김진성 씨에게 얘기했던 말이 있다고 오버랩이 됐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면 내가 언제 광고를 주지 말라고 했나 그냥 한 말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뺌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위험을 떨면서 특정 언론을 꼬집어서 그것도 광고주를 콕 지목을 해서 광고를 언급했는데
어느 은행장이 광고를 계속 줄 수 있겠습니까? 독재자의 권력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당 대표가 광고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 그 말이나 다름없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담회 다음날 바로 금융노조는 해당 매체에 대한 금융지주의 광고비 지급은 내란 선동 지원이다. 즉각 중단하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금융노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거기에다 또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 집행 자료를 내놔라. 뭐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권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 내역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다 같이 자료를 보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끝까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스카이데일리는 어제 이 대표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언론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주적, 반언론적 행위로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언론 국민연합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970년대식 광고주 압력에 의한 언론 탄압이 21세기에 발생한 데 대해서 그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재명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은행 등에 대해서 예금 인출 등 범국민적 운동기구를 꾸려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오히려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사실은 이재명의 이번 발언은 반발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머릿속에 담아있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든 언론과 광고주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재명이 그만큼 다급해졌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얕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은행장들을 만나서 스카이데일리 광고 문제를 언급한 바로 그날 선관위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고발했고,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그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움직임들입니다. 민주당은 또 스카이데일리뿐만 아니라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20일 유튜브에 올린 대한민국의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런 제목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구글에 신고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죠. 해당 그 전한길 강사의 영상은 4일 만에 무려 3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역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거론하니까 민주당이 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부정선거, 선관위, 또 민주당, 이렇게 지금 한 묶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한길 강사,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일은 억울한 모양입니다. 열받아서 선관위 시리즈 2편 영상을 곧 올리겠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면 할수록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지금 그야말로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 그러니까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이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나면 한 달을 전후해서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이재명은 빠르면 3월 말 정도면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 기일을 연장시키려 할 것이고, 글쎄요, 마지막 순간에는 또 판사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도 아마 머릿속에는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재판부가 일단은 결심 공판 날짜까지 예고를 했죠. 그런 만큼 이번에는 재판 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벌써부터 여론조사에서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도 했지만 지금 보수 진영 후보들과 양자 대결할 때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한테 뒤지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당 내에서도 지금 입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까지 내려진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대안론이 급부상하게 되고 이재명의 입지도 급속도로 아마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